안녕하세요. 김선의 교육평가 이야기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의 기능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제이크라는 학생의 읽기 능력을 알고 싶으시면 보통은 관찰 평가를 많이 하죠. 제가 읽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대부분의 선생님은 아마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검사지를 만들어서 학생에게 검사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자, 제이크가 지금 검사를 치르고 있죠. 어때요? 그림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남편이 그려준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이크가 이제 읽기 검사에서 뭐 100점을 받으면, 오, 잘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네. 한 번의 검사로 어떤 학생의 능력을 추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검사가 여러 번 실시된다면 더 정확한 추론이 가능해지겠죠. 근데 여기서 검사는 뭐 다양한 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홍길동의 맞춤법 실력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비형식적인 증거와 형식적인 증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형식적인 증거라고 하면 뭐 비계획적인 관찰, 그리고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던지는 간단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은 이런 비형식적인 관찰, 즉 비형식적 증거들만으로 학생의 어떤 능력을 추론하는 것이 상당히 좀 두렵기도 하고, 내가 혹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은 아마 형식적인 증거, 즉 검사라는 거를 만들어서 또는 이미 만들어진 검사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능력을 추론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교실에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교사에게는 수업 개선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학생에게는 학습자 자신의 장단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배워야 할 지식, 그리고 개념,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교육평가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생님들이 어떤 검사라는 그런 도구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평가 도구에 개발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평가를 왜 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평가 목적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은 검사 명세서를 개발하고, 그리고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적합한 평가 과업, 그러니까 뭐 문항, 뭐 유형, 이런 것들을 선정하게 되죠. 그리고 평가 과업을 준비하고 검사 문항을 개발하고, 그리고 개발한 검사 문항들을 이렇게 조직하거나 구성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검사 양호도를 분석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검사가 원래 기능해야 되는 대로 잘 기능을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확인해 보십니다. 그리고 결과를 활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총 8단계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학습 증진과 교사의 수업 개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실에서 학생 평가를 잘 하는 것, 즉 학생의 능력을 정확하게 추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학생의 능력을 정확하게 추론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그 대상에 적합한 어떤 교육 환경을 구성해 줄 수 있잖아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교실 상황에서 내려야 되는 어떤 교육적 의사결정에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사가 검사에 기반해서 더 정확하게 추론할수록 이와 같은 교육적 결정의 타당성에 관해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이제 교실 상황에서 어떤 교육적 의사결정들의 이런 평가가 기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가 돕는 4가지 유형의 교육적 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주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선수학습 지식에 관한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수업 차시에 대한 결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효과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다음에 몇 가지 질문들을 교사가 스스로 에게 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진정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학생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세 번째, 교육과정에 설정된 거시적인 교육 목표, 즉 우리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그런 교육 목표들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요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교수학습 계획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교사는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학생의 선수학습 지식에 대한 결정입니다. 또 이제 선생님들 저랑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 주제를 학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과 현재 알고 있는 것과의 간극이 존재하는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그런 차이가 존재할 텐데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보정을 해주고 또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좀 더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수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선수학습 지식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업 차시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시 또 저랑 같이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학습 내용을 학생들이 완전히 숙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까? 물론 학습자 수준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급에서 평균적인 정도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또 이 내용을 배우는 동안 학생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최근 과정중심 평가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내 수업은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 네. 무섭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계획된 본래의 스케줄대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학습 내용으로 이쯤에서 넘어가도 되겠는가? 차시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은 살아있는 생명체 같잖아요. 선생님이 3차시 수업을 계획했는데 어느 학급에서는 한 1차시 정도 지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숙달을 한 거예요. 이 이상을 진행하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3차시 계획했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보통은 다음에 또 어떤 다른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시나요? 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책임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어떻게 배웠든지 간에 이 수업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즉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배움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죠. 또 그리고 학생들 각자가 성장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났는가? 또 내가 선택한 교수법은 효과가 있었나? 특별히 어떤 학습 활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또 내 수업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네. 굉장히 선생님들 스스로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뭐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열린 교육을 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실패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모든 학생이 그랬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학습의 수업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일부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더 학생에 대한 학생 각각의 어떤 잠재 능력을 정확하게 추론하면 할수록 지금 말씀드린 이런 4가지 교육적 의사결정에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